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JMP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공기업,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또 공사, 은행, 부문 이쪽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여러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많이들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하여튼 시험이 있는 곳에 경제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주 괴롭죠. 그래서 경제학이 여러분에게 이제 힘들게 다가서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이론 체계죠. 정확하게 미시것이 국제경제학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여있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그 경제 이론의 표현이 다른 학문과는 달리 그죠 수학적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그림으로 이론이 표현되고 해서 우선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책을 읽어 다른 과목 같으면 글을 읽어보면 쭉 알겠는데 경제학은 수학적으로 표현되고 그림 그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익숙치 않으면은 이론 공부 시작하기 자체가 걸림돌이 되겠죠. 대개 특히 우리는 뭐 문과, 자연과학 그쪽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수학적 표현을 아주 싫어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학에서 일부 계산 문제도 다뤄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이론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대한 서로의 이해죠. 말하자면 이제 수학은 어떤 면에서 있죠. 언어, 소통을 도와주는 언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 경제학의 첫 번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경제 수학. 뭐 말은 거창하지만 경제 이론의 수학적 표현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학원의 경제학 이슈 파이팅 첫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경제학 이슈 파이팅은 중요한 주제를 이제 쭉 연속해서 시리즈로 제가 축약해서 강의할 것인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의 표현, 수리적인 또 그림, 그래프 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이론 시작하기 전에 선수 강의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 수학적 표현 또 수학 함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학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 이론의 표현을 수학의 힘을 빌어서 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거부감 갖지 말고 아주 최소한의 그렇죠 수학적인 감각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문제는 이슈 파이팅 첫 번째 주제인데 그렇죠 경제 이론의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래프,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이론이 표현되게 되니까 이 주제를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경제 이론이 표현되는데 그게 보면 세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서술적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 XY축의 2차원 평면 그림으로 표현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학문 하나하고 다른 점이 말과 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학으로 표현되고 그림 그려지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경제 이론에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고 이것을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경제학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이라 이런 이제 상정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이론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 중요한 이론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수요 법칙은 소비자들의 행태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 공급 법칙은 생산자, 기업이 되겠죠. 공급자, 소비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말과 글로 먼저 표현해 보게 되면 수요 법칙은 뭐냐?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많이 사고 싶어 하더라. 그렇죠? 자,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오르면
수요량. 수요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개념인데요. 사고 싶은 수량. 사고 싶은 수량이 수요량이지. 어떤 물건이든지 비싸지면 덜 사고 싶다. 그렇죠? 반대로 내리면 더 사고 싶다. 그렇죠? 이게 수요 법칙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공급 법칙, 기업의 마음입니다. 기업의 행태는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팔고 싶다. 그렇죠? 기업이 팔고 싶은 수량을 우리가 공급량이라고 표현하죠. 비싸면 더 팔고 싶고 싸면 덜 팔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공급량, 가격과 공급량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하나의 이론이다 이거지. 이론. 근데 재밌게도 이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경제학에 분석하는 모든 시장, 생산물 시장이든 그게 요소시장, 노동, 자본시장이든 금융시장, 주식이나 채권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시장.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은 이런 관계다. 이게 수요법칙, 공급법칙입니다. 그러면은 경제학은 사실은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렇죠. 왜 소비자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럴까? 이거 분석하는 게 경제 이론의 핵심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는 주로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러냐 하는 이론 분석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 이론 분석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표현의 문제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덜 사고 내리면 많이 사고 싶다? 그렇죠. 이거를 말과 글로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그렇죠. 수학을 빌어서 이걸 표현한다 하는 얘기죠. 저도 뭐 수학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야 비로소 경제학과, 난 경제학이 그렇게 수학을 많이 해야 하는 줄 모르고 가서 뭐 엔통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문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참 난제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경제 원론 수준의 수학이니까 요 정도 표현하는 것에 만족하자.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자 수학적 표현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가는데 수학의 표현에 있어서는 중학교 2학년 수학 필요하면 된다. 요것만 이해하면 된다. 그 표현의 문제니까. 그럼 자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갈라봅시다. 여러분 연습장이 있다고 한다면 연습장 반을 갈라서 이 오른쪽에는 수학의 그 표현, 함수 관계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경제 이론의 표현에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바로 요거 요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이것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먼저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에서 우리가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에 나온다 그러대요. 함수죠. 이 얘기부터 해보자 이거지. 그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추억을 살려보면 이거는 그냥 표현의 문제죠. 언어란 말이에요. 이거 보고 알겠다. 그렇죠. 뭘 알죠? y = fx 하게 되면 xy가 여기서 변수죠. 이제 variable, 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fx에 놓으면 변수인데 요거 독립변수, 요거 종속변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독립적으로 그렇죠. 아무런 값이나 마구 가져도 되죠. 얘는 그에 따라서 결정되지. x가 얼마냐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얘가 얘를 결정하죠. 얘가 변하면 변화하는데 거기에 어떤 법칙성이 존재하겠죠. 그게 바로 펑션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x하고 y 사이의 관계죠. 어떻게 얘가 결정이 되냐.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f 하게 되면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변수는 서로 어떤 관계다? 펑션? 함수다 이거지. 함수. 그렇죠? y equal function of x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함수라는 말이 뭘까? 그렇지? 얘가 얘를 결정하고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고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 보면 그냥 y equal x 해놓으면 어때요? 그렇죠? x가 정해지면 그게 y다. 이렇게 하면 독립변수 2를 곱한 겁시다. 빼라. 자승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y equal fx 하게 되면 함수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으나 하여튼 얘하고가 수학적으로 그죠? 종속되어 있는 정의될 수 있는 관계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는 x가 독립이죠. 얘는 제멋대로 값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자고. 수요 법칙을 표현해 볼게요. QD, 얘를 quantity, 수요량이라고 하십시다. 수요량 equal FP, 얘를 price, 가격. 그런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QS, supply입니다. FP, price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나 또 아니면 뭐 친구 사이에서 서로 경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흔히 쓰기를 단 QD는 수요량이고 얘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변수를 정의해 주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공급량 그리고 가격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수학적 관행 이 표현을 우리가 경제 이론에 도입해서 금방 알겠죠. 알겠다. 뭘 알죠? 그렇지. 가격에 따라 수요량, 가격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이 되고 가격이 변화하면 변화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계가 가격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것이로구나. 공급량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이거 얘가 독립변수죠. 수요량이 가격을 결정한다. 아니면 뭐 공급량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가 명쾌해지게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어떠하다? 수학적 관계다. 이거죠. 대충. 그럼 예를 들면 어떤 x제라고 할까요? x라는 제와의 수요량은 100 빼기 px다. 이거 수학적으로 정의된다 이거지. 100이 너무 많은가요? 예를 들어서 11에 보면 그렇죠. x제 수요량은 그렇죠. 가격이 정해진다. 그런데 그 재밌는 점은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앞에 마이너스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죠. 1원 오르면 1개 줄어들더라. 그렇죠? 수학적으로. 아니면 이럴 수 있겠죠. 뭐. 그 뭐 가격에다가 2를 곱하고 10에서 빼라. 아니면 이래도 되겠죠. 얼마든지 형태는 정해지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더라. 그치? 공급량 마찬가지겠죠. 뭐 공급량은 뭐 이런 식으로 썼다 하게 되면 플러스니까 얘가 오르면 증가하되 1원 오를 때 0.1개. 그게 전부 수학적인 관계이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떤 장사를 하건 어느 시장을 분석하건 간에 수리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장 조사한다는 말을 하죠. 시장 조사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어떤 상품의 X제다. 그러면 X라는 상품에 대한 이거를
수학적인 관계를 알아낸다는 뜻이지. 그렇죠? 설문조사를 하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옆에서 관찰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저 관계를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상품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함수 형태를 추정해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경제이론 수요법칙 이렇게. 그런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볼 때 모든 이론을 다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볼까요? 요새 수출, 익스포트. 그럼 예를 들어서 수출 함수입니다. 수출 함수 이런 식이죠. 그렇죠?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수출량을 결정한다 이거지. 직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삼성 반도체 가격이 수출인데 내리면 많이 수출되겠죠. 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익스포트, 수출량을 결정하는 것이는 모든 것을 다 수학적으로 경제학의 이론은 다 표현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경제이론, 수학에서의 경제이론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이라는 개념입니다. 미분. 경제학에서 수학 때문에 경제학 못한다. 바로 요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분.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얘가 독립 종속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그 수리적인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미분해 본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불행히도 요즘의 졸업생들,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배웠지만 7차 교육과정 거기서 수학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대학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모든 사회과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요 정도 개념만 가지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아는 분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소리죠. 그러나 이제 공부 안 한 분들 위한 말씀입니다. 미분입니다. 우선 하나의 노테이션, 기호입니다. 함수 이렇게 써놓고 F 프라임. 그럼 이거는 지시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컴퓨터 관련 책 같은 거 보면은 책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뭐야? 엔터 쳐라. 이거 보면 미분해라. 얘를.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이 뭐냐? 그 얘기부터 해보십시다. 미분. 미분해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말이죠. 뉴스 보도 화면이나 신문 화면이나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삼각형, 요거 뭐죠? 삼각형. 가끔 보게 되면 주식 시장에 보면 그 판에 나오는 것이 요거는 변동분이죠. 자, 그럼 요거 해석해 봅시다. fy = fx. x와 y는 독립 종속 변수고 수리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미분해라. 됐지? 독립 변수 변동분으로 종속 변수 변동분을 나누라 이거죠. 나누라. 근데 여러분 책이나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도 표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야? 이것도 변동분이다. 다만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차분, 미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해도 좋죠. 차분, 미분. 얘는 변동분이 꽤 클 때, 요건 변동분이 아주 작을 때. 그래서 흔히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미분, 변동분, 얘는 뭐냐 하면 델타인데 이 변동분이 0으로 갈 때, 그렇죠? 리미트 이런 표현 쓰게 되죠. 얘는 변동분이 요게 아주 작을 때, 0으로 갈 때, 얘는 꽤 많이 변화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냥 변동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미분해라.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명령어입니다. 나누라 이거예요. 자, 무슨 소리예요? 얘가 독립변수죠, x가. y는 종속변수지. 그러면
미분해라는 것은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그에 따른 종속변수 변동분 나누라고 그러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독립변수 x가 3 줄었다. 그랬더니 얘가 6이더라 이거야. 나누라 이거야. 3 감소했고 6 증가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미분 이건데 의미. 미분값의 의미는 뭘까? 그렇죠? 3 줄었고 그에 따라 이걸 원인으로 해서 6이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미분값의 의미는 그렇죠? 3 변할 때 6, 2다. 그러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그렇지? 한 단위 변화할 때 뭐? 종속변수 변동분, 그렇지? 예.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을 변이 미분이다, 이거지. 네, 친절하게 써드릴게.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 이게 미분이다. 미분값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x가 한 단위 변하면 y는 두 단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미분값이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 이거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y는 x의 감소함수다. 그러니까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값 나오죠. 요거는 증가함수라고 표현하고, 얘가 플러스라는 말은 뭐겠어? 변화 방향이 같다는 거죠. 감소하면 감소, 증가하면 서로 증가. 그래서 우리가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런 표현. 자, 요게 미분한다는 것입니다. 미분.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누세요. 의미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입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요, 중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데 y = fx 할 때 그림 그려보면 독립변수 x가 수평축으로 그려지고요. 이게 수직축이죠. 종속변수가.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기울기.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봐라. 그러면 높이 나누기 밑변이 기울기죠. 높이 나누기 밑변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한번 봐줄래요? 미분은 뭐예요? 미분은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누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말이에요. y = fx 그림 그렸을 때 높이가 델타 y죠. 밑변이 델타 x지. 그러니까 여러분 미분해라. 그래서 얻어진 값이 뭐냐? 그러면 y = fx 그림 그렸을 때 요 선에 기울기가 되겠지. 왜? 기울기는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으로 나눈 것이니까. 됐죠? 근데 지나가는 길 하나만 해볼까? 근데 이 경우에는 우상향하니까 x가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죠. 그러니까 기울기, 미분값이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우상향. 이렇게 표현해 보면 y는 x의 증가함수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그렇죠? 이거는 값이 마이너스 되겠지. 왜? x가 증가하면 감소, x가 감소하면 증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미분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y는 x의 감소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하여튼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첫 번째 독립변수가 하나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이고, 요걸 xy 평면에 그림을 그렸다면 기울기가 될 거다 이거죠. 그죠? 기울기. 그래서 미분값은 독립변수가 하나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이고, 그 값은 기울기가 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미분 얘기를 이쪽에다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그러면, 자,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게 수요 법칙이다. 그리고 연이어, 바로 그 다음 줄에다가. 근데, 공급 법칙은 이러하다. 알겠지? 그럼 우리는 네. 서로 길고 짧은 얘기 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뭐 속된 말로 한 방에 끝내버렸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처음 1학년 학생들 이제 개강하고 한 두 번째쯤 시간 되면 이게 나오겠죠? 야, 이게 수요 함수인데 F'이 마이너스야. 이게 수요 법칙이고 이게 공급 법칙이다. 그럼 우리 안다 이거예요. 뭘 알아요? 자, 해봅시다. F'이 뭐지?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누라. 근데 기호는, 노테이션은 이렇게 쓰거나 이거나 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자. 우리가 수학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해봅시다. 수요함수 미분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의미는, 미분하라는 것의 내용은 델타 px로 델타 qxd를 나누라 하는 얘기지. 말로 해볼까? x의 수요함수를 미분해라 하는 말은 가격 변동분으로 그에 따른 수요량의 변동분을 나누라 이거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가격이 변화했는데 그걸 변동분을 그에 따른 수요량의 변동분 나눠봐라. 근데 이게 핵심이지.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럼 뭐요? 수요량은 가격의 감소함수다 이 말이야. 여러분, 감소함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죠? 이거 마이너스면 오르면 감소, 내리면 증가.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 얼마나 편안해요. 중학교 2학년 함수 미분 기호만 쓰면 경제 이론을, 그렇죠? 아까 이것처럼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 F' 마이너스.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다. 그렇다면 요건 뭐지? 공급 함수 요거니까 미분해라. 그러면 가격 변동분으로 공급량 변동분을 나눕시다. 근데 그 값이 플러스다. 증가 함수죠. 그 말은 가격 오르면 공급량 증가, 내리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론을,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경제 이론을 함수로 딱 정의한다. 즉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변수의, 그렇죠, 양쪽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한두 개만 연습하고 지나가 봅시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는데 마이너스 2, 그럼 뭐지? 의미는. 그렇죠? 아까 미분값 의미 이렇게 놓고 보면 가격이 1원 변화할 때 수요량은 2개씩 변화한다. 그렇죠? 반대다. 근데 오르면 2개 감소지. 그럼 하나 더 해볼까? 만약에 델타 px가요 10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요함수 미분값이 마이너스 2인데 델타 px가 10원. 그 말은 가격이 10원 올랐다. 그러면 수요량은
20개 줄겠죠. 여기 해볼까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0.3이다. 그러면은 1원 오르면 공급량이 0.3개 증가한다. 그렇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델타 PX가 마이너스 10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원당 0.3개 그렇다면 10원이니까 내렸으니까 3개 되겠죠? 1원당 0.3 10원에 3개 변화 방향이 같으니까 내리면 공급량은 증가했겠죠? 마지막 하나 더 만약에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가격이 독립변수죠. 수요 양이죠. 마이너스니까. 그려보면 기울기가 우하향하겠다. 그치? 마이너스 2가 되고 공급 함수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얘가 독립변수 그쵸? 이게 공급 곡선 되겠지? 공급 함수가 되겠죠? 플러스니까 오르면 증가, 내리면 감소.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플러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얘기 했죠.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분 요걸로 독립 종속 변수의 관계가 아주 명쾌하게 그렇죠? 표현될 수 있겠고 또 구체적으로 함수가 주어지면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학의 모든 이론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수출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만 한번 보충하고 지나갑시다. 수출은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다. 그래 놓고 교수님께서 수출 함수 F 프라임 플러스야. 아니지. 마이너스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일단 왜 그런지는 몰라도 관계는 알 수 있겠죠. 그럼 F 프라임은 뭐라고?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그에 따른 종속변수 변동분인데 이렇게 한 값이 마이너스다. 그 말은 뭐겠어? 오르면 수출이 줄고 내리면 수출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지?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것은 경제 이론에서 우리가 표현해보면, 분석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경제 이론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미분하면 정말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겠구나. 자, 이게 경제 이론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가 봅시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장 쓰고 계시죠? 이 밑에다가 새롭게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지. y = fxz예요. 그럼 이거 뭐야? 그러면 아까는 x 하나만 독립변수였는데 이제는 여러 개다 이거지. x 말고도 또 뭔가가 독립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겠죠? 두 개뿐만이 아니라 뭐 막 추가돼서 당연하죠. 어떤 변수에 종속변수 영향 주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거죠. 두 개일 수 있다. 자,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미분인데 그러면 똑같은 그렇죠? 호기심이 나죠. 뭐 미분해보고 싶죠. 왜? 미분해보면 얘와 얘 방향, 얘와 얘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미분해보고 싶어. 각각. 근데 두 개죠. 그럼 그 기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안 되죠. 요 기호는 뭐냐면 이 함수를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더
2차 미분, 2번 미분해 보라는 연속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기호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 써놓고 fxz 하게 되면 미분해라. 미분하는데 독립변수가 여러 개니까 이건 x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죠. 편. 이 함수가 지금 y가 요것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x로 편미분해라. x 변화만 살펴봐라 이거지. x가 변화할 때 z 편미분. x는 놔두고 z만 변화할 때. 그 이거는 x만 변화할 때 z만 변화할 때 해봐라. 그러면 똑같습니다. 델타 x 델타 y 델타 x 델타 y. 자, 이번에는 요것입니다. 그럼 볼까? 요거 같은 것이라고 그랬지. 변동분. 다만 얘는 x가 많이 변화할 때, 요건 아주 조금 변화할 때, 얘는 편미분 기호입니다. x 변동분으로 y 변동분을 나누는데 요건 뭐냐면 이 함수가 독립변수가 여러 개다. 요거 말고도 딴 뭔가가 또 있다. 그렇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제 보통 책 보면 구분 없이 세 개를 막 쓰죠. 정확히 편미분 기호 쓰는 거. 그럼 요거 한번 써볼까요? 이건 뭐예요? Z로 편미분해라. 즉 X는 놔두고 Z만 변화할 때 따져보자. 노테이션 이렇게 써도 좋다. 근데 편미분이니까 제대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렇지? 자, 그럼 편미분 의미는 똑같죠? 의미는 뭐예요? 이걸로 보면 독립변수 x가 하나 변화할 때 종속변수의 변동분.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죠. 독립변수 z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 근데 이때 하여튼 요건 뭐냐면 요거는 x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z만 변화할 때 편미분. 그대로 이해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 이제 간혹 보다가 경제학에서 거의 나오지 않지만 전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편미분이고 전미분은 두 개가 같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x도 변화하고 y도 변화하고 그랬을 때 전체 변동분을 구해보자. 그게 전미분이에요. 전미분. 그러니까 x 변화해서 변화했고 z가 변화해서 변화했고 전체 다 전미분.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전미분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이 아니라 원론 수준의 경제학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편미분.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만 변화한다.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만 변화할 때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이제 경제 이론의 표현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 이어서 이렇게 이것도 생각해 보자. 그래 놓고 단, 요건 가격이고요. I, income, 소득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QXS, F, PX이고 PF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단, PF, F는 요소의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 그래. 독립변수 하나가 더 추가됐구나. 해서. 그렇죠. X 수요에, X 소비하고자 하는데 자기 자신의 가격과 소득도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한번 우리가 아까처럼 써본다면,
뭐 100 빼기 0.5px에 플러스 이렇다 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가격뿐 아니라 소득도 X제 소비하고자 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거지. 당연하죠.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이론에서 살펴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알고 싶다 뭘? 이거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뭐? 이거 알고 싶다 이거예요. 자, 편미분. 그렇다면 요거는 뭘 보자는 걸까요? 그치? 독립변수 얘가 변화할 때,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까?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해봤더니 마이너스 0.2더라. 의미. 됐죠? 가격이 1원 오르면 수요량은 0.2개 감소하더라. 수요량, 얘는 가격의 감소 함수다. 이거겠지? 요거는 소득으로 편미분해 주세요. 그 말은 X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만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분모, 소득 변동 분, 분자, 그에 따른 수요 변동 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다. 그렇죠? 1원 증가하면 수요가 2개 증가하더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요에 영향 주는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편미분. 그러면 정말로 이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꼭 가격뿐만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석이 확장될 수 있겠죠. 요거 마찬가지죠. FPX 하게 되면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의 변동분. 얘는 아까 보니까 공급법칙에 따르면 플러스 값이죠. 즉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FPF 얘는 요거 되겠지. 요소 가격입니다. 요소 가격. 요소 가격이란 이제 우리가 이론 들어가면 하겠습니다만은 X제 생산에 투입되는 그렇죠. 요소죠. 생산 요소. 그러니까 뭔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투입물이 되죠. 인풋 아웃풋의 관계. 그런데 뭘 투입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3요소 그러죠. 여기서 그냥 맛만 봅시다. 노동입니다. 근로자 투입해야 돼. 그 다음에 기계가 있어야 되죠. 또 가게나 공장 차리려면 건물, 그렇죠. 공장이 필요하죠. 공장 빌리려면 그 이제 터, 가게 터, 사무실 터, 공장 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3요소라 그러죠. 노동, 자본, 토지 등 자연자원 뭐 이렇게 보면. 그러면 뭔가 생산하려면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노동 투입하려면 임금 지급해야 되겠지. 이게 요소 가격이죠. 자본 투입하려면 이자를 지불해야 되죠. 부동산, 임대, 지대를 내야 돼. 지대. 임대료, 지대. 이게 요소 가격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미다라는 걸 놓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함수 되겠지. 왜냐하면 요소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생산비가 증가한다. 그럼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비싸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자, 그래서 요게 경제 이론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수요함수, 공급함수 여러 변수 동시 고려해서 쭉쭉 분석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연수 문제, 연수. 이제는 수출 영향 주는 게 이 수출품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환율 있죠. 환율. 하나 더 해볼까? Foreign price, 외국 상품의 가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국산품 삼성 갤럭시의 가격
요거는 아이폰의 가격, 우리나라 환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 개. 그럼 이제 하나하나 FP는 수출 함수를 가격으로 편입을 해봐라. 삼성 갤럭시 가격이 변동분, 가격 변동분으로 그렇죠. 수출 나눠봐라 이거지. 그럼 오르면 수출 안 되겠죠. 국제시장에서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싸진 아이폰 사러 가겠지.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먼저 할까? 만약에 외국 상품, 다른 상품의 가격 얘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갤럭시 더 수출 많이 되겠지? 비싸지면 아이폰 비싸졌다. 안 사고 갤럭시 사겠다. 환율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의 상식이지. 여러분,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어때요? 잘 되어 감소해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렇지.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다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학적인 표현 이것만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교수님과 수업 학생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 수학적인 표현만 서로 언어죠, 언어. 서로 일치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겠죠. 편리하게.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수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부 말로 풀어서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지극히 간명하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모든 경제 이론은 전부 다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함수 형태는 전부 다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는 수학적인 표현을 경제 이론 설명에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의식이죠. 예를 들어서 XJ 수요 함수, XJ를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할까요? 삼성 갤럭시라고 합시다. 얘가 뭐 1000 빼기 2px고 플러스 0.3의 pf, 아까 얘기했던 아이폰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라고 합시다. 이게 삼성 갤럭시 수요 함수입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었죠. 모든 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수요 함수를 전부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가격이 변화할 때 얼마나 변화할런지, 또 상대방의 경쟁 기업 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어떻게 될런지, 소득, 국민소득이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텐데 어떤 영향을 줄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함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다 적용해 보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fpx, fpf, fi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함수를 얘로 미분해라. 요거는 이 함수를 pf로 미분해라. 이 함수를 소득으로 미분해라. 그 말은 뭐였죠? 요로 미분해라. 그 말은 얘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얘만 변화했다. 그렇죠? 얘만 변화했다.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얘는 변함없고 얘만 변화할 때, 요것은 요거 변함이 없고 소득만 변화할 때 미분해라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말이죠.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해라. 그러면 이제 해야지, 구체적으로. 뭐예요? 미분법을 아냐, 이거야. 미분법.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차 교육과정에서 안 배운 친구들이 많다, 지금. 요즘은 다 고등학교에서 이거 배우는데, 미분법.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미분법. 여러분 보시기에, 그쪽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금방 아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고, 0.3이고, 0.1입니다. 해석도 우리가 알죠. 얘가 마이너스 2란 말은 뭐지? 가격이 1원 변화하면 수요량이 2개. 반대죠. 마이너스 변화하고. 다른 상품의 가격, 외국 상품과 1원 변화하면 0.3개. 소득이 1원 증가하게 되면 0.1개 변화한다. 그렇죠? 의미는 이제 다 아는데 문제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미분할 줄 아시나요? 알아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미분법, 우리가 복잡한 함수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거 미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1차식, 그렇죠? 그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유인물 6페이지에 미분법을 내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요거 알고 있는 분들이야 뭐 이거 재미없는 얘기지만 우리 실제로 배우지 않은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미분법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제학에서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미분해야 될 함수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독립변수 하나일 때,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근데 여러 개일 때의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로 아주 실전적으로 경제학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내용만 요 세 가지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독립변수 하나일 때 요것만 이해하면 돼. 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A, B, 알파 이거는 상수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y는 이꼴 100 플러스 2x의 3차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얘를 미분해라 이거야. 자, 갑시다. 미분해라. 그 말은 뭐라고?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누라. 그리고 그 의미 해석은 하면 되는데 이제 미분법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선 델타 x, x가 변화할 때 y니까 상수항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얘는 따로 노는 애야. x하고 상관없어요. 요것만 보자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표현하기를 b를 파라미터,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알파를 차수, 오더,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 개수, 오더, 파라미터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자, 미분법은 이거예요. 차수, 1차식, 2차식, 3차식, 차수를 앞에 여기 개수에다 갖다 곱해. 그런 다음에 빼기 1. 이게 미분법입니다. 자, 네, 읽어볼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이게 미분법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어떤 미분법이 요걸 적용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 곱하기 b x 알파 빼기 1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교재 예 하나만 가지고 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y 이퀄 10 빼기 x 자승이다. 미분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쳐다볼 필요 없지. 예 미분이야. 그러면 빼기 x 2차인데
이 앞에 1이 숨어 있죠. 그리고 개수가 1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이게 미분법입니다. 그럼 한번 불러주실래? 어떻게 돼? 2 곱하기 1 마이너스니까 x에 2 빼기 1. 1차식이죠. 어떤 수의 1차식은? 요거죠. 이거 미분법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나가는 길에 한번 해볼까요? 뭐 100 플러스 3x 미분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거지? 근데 요 놈은 x의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3x의 제로. 어떤 수의 0차는 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법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그치?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자, 한 번만 소리 내보. 미분법 어떻게 하자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거 미분한 것입니다. 처음에 몇 번 더듬 걸을지 모르지만 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 두 번째 함수 형태예요. y는 자,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죠. 여러 개일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니까 fx, fz. 그럼 이거 아까 우리 금방 본 미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예. 요거요. x로 편미분해라. 그러니까 요거 a 볼 필요 없고 z 요것만 집중하면 되겠네.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어떻게 하라고? 알파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이게 미분이죠. 편미분. 그 다음에 Z로 편미분하세요. 그거는 C, Z의 베타 어떻게 합니까? 차수 곱하기 빼기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자, 그래서 이것이 미분법이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미분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학에서 앞으로 미분해야 될 함수 형태가 자, 이렇게 세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B의 X의 알파, Z의 베타. 이런 식으로 독립변수가 서로 곱해져 있죠? 이때 이제 미분인데 똑같습니다. 요거. 나머지는 뭐예요? 곱해져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른 상수항이라고 보면 되지. 그 얘만 미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 Z는 얘로만 미분하면 돼. 그럼 요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 B의 X의 알파, Z 베타 요것만 미분해라. 그 말은 곱하고 빼기 1차. 그렇다면 Z는 B, X 알파, Z의 베타죠. 그럼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냥 상수항이라고 보면 되죠. 얘 상수항이듯이. 그럼 얘 곱하기 B 빼기 1차.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예제 하나 해놨는데 한번 해볼까요? y 이퀄 5의 x의 제곱 z의 3승. 그러면 x로 미분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이 앞에 상수항에다가 더 곱하고 얘 빼기 1차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10 x의 1차죠. Z 그냥 상수항이야. 그냥 상수항으로 놔두면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Z. 요거는 5, X, Z의 3승인데, 어때요? 똑같죠? 곱하고 빼기 1차. 그러면 15, X, Z의 2. 자, 그래서 미분법, 경제학에서 필요한 미분법은 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몇 가지 예를 더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